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강정입니다. 이재명이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변명을 멋지게 하면서 살살살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시사저널이라는 곳에서 이 이재명의 성남FC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계좌 입출금 내역은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상례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걸 또 확보를 했어요. 이재명은 지금 걸린 게 너무 많아서 10손가락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성남FC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두산건설 등의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요 미꾸라지가. 그런데 기업 유치 활동 좋습니다. 그러면 특혜는 주지 말아야죠. 특혜를 주면서 돈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뇌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에 철컥 걸리는 건데, 이재명의 이러한 변명이,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변명이 이제는 대놓고 이런 변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렸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는데, 이재명이는 성남시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기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직접 수사관이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지금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큰 겁니다. 끈이 아주 작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이재명이 햇빛 제대로 보기 틀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검찰도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일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아주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난리 법석을 들고 있죠.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아웃룩부터 한번 보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차트가 바로 성남FC 광고 매출이 일어났던 연도별 수익 내역입니다. 자, 2014년에는 9억 3,374만원, 2015년에는 갑자기 43억 5,049만원, 2016년에는 64억 654만원, 2017년에는 44억 5,821만원, 그 다음부터는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10억대 20억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쪽이 왜 튀었느냐 하니까, 여기 주간조선의 최초 고발자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이 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출처는 주간조선이고 제목은 최초 고발자입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딱 보니까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때만 팍 올라가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2014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들어오던 그 시기에는 성남FC 기부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인데 정산 검사를 해야죠. 이게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이런 정산을 한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뺀 거죠. 왜 뺐을까요? 이거 진짜로 재밌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뭐냐? 이거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관내 기업들에게서 각종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혜를 베풀고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완전히 뇌물이죠. 자,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 네이버, 현대백화점, 분당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5억 원을 받는 대신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재명을 뇌물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작년 9월 달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후원금을 낸 6개 기업의 현안 민원이 존재했고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달에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성남지청장이 박은정이죠. 박은정이가 사실상 4개월 동안 수사를 방해하면서 이것이 그냥 공중분해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고발인 이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성남지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올해 2월 달에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벌써 압수수색이 5월 2일, 5월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영장에는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되었습니다. 문제는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성남지청 수사팀과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에게 재수사 또는 보안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이걸 무시합니다. 당시 수사팀은 성남FC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차장검사가 박하영 차장검사입니다. 지금은 사표 써버렸습니다. 검찰 조직은 차장검사가 부장보다 위입니다. 부장 위의 차장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차장 위의 부장이죠. 그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박은정은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은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건으로 박은정 지청장은 검찰은 물론 공수처에까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죠. 박은정 지청장은 6월 28일 저기 광주 어디 한 곳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하고 기다려라 이거죠. 광주지검으로 보내놨습니다. 일단은 그걸로 보내놓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은 아마 박은정 지청장도 구속될 겁니다. 이거는 구속사안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핵심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불한 광고비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이는 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던 시절, 은수미였던 시절 이때는 성남FC 자금의 사용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권도 교체가 됐습니다. 성남시의 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덮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사저널이 활약을 합니다. 시사저널은 2015년에서 20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단독 입수하게 됩니다. 그 입출금 내역이 저쪽에 이재명이 뒤에 있는 저 서류들이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그걸 기자가 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사저널이 이것을 모 회계법인에 감사에 준하는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2014년에서 2021년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회계법인은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 건넸다. 돈이 넘어가는 과정 전체가 비정상이었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구마구 부풀려가면서 실제로 돈은 어디론가 샌 거죠. 자, 여기서 돈이 전달된 방식 또한 광고비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후원을 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계법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이 살펴보는 게 훨씬 낫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하고 있죠? 성남시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일하는 회계법인에서 보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0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 이를테면 1,000원 여기에다 0 하나 붙이면 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마구잡이로 부풀려지거나 둔갑을 했다는 건데 부풀려질 때는 뭘 의심합니까? 실제로 건너간 돈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이건 누군가한테 건너간 거죠. 성남FC가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민축구단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지내다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성남시가 축구단을 인수한 2014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이재명이가 당시 성남시장이 돼서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셈입니다. 이 기간 전의 광고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고주들이 돈을 쏘는 시점이 다 일치하죠. 2015, 2016, 2017, 2018 그 다음에 끝.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하고 대권 후보 경선을 하는 그때 딱 이 돈이 집행된 겁니다. 광고 매출이 폭증하는 시점이 그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회계법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라고 해봐야 유니폼 또는 운동장 LED, 현수막 광고 정도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광고 단가가 올라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올라도 너무너무 올랐다.
두세 배도 아니고 5, 6배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받는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런 데랑 비교할 때도 두세 배도 아니고 무려 대여섯 배 이상 더 받아갔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 광고주들이 미쳤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구단에다가 광고해도 그 돈 안 들어가는데 성남FC가 얼마나 뛰어난 데라고 거기다가 광고를 대여섯 배씩 더 올려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거기서 탈칵 걸리는 것이고, 시사저널 취재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도 밝혀지게 됩니다.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성남시가 성남FC에 주는 기부금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성남FC의 경우 성남시 체육진흥과를 통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성남FC 기부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산이 뭔지는 아시죠? 돈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숫자를 한번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맞춰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사라졌는지 애초부터 작성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겁니다.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준 USB 내역이 어디 구워 먹었는지 이게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 데서도 흔적이 남지 않는데, 이재명이는 기부금에 대한 정상 검사 보고서가 사라진 겁니다. 아예 작성을 안 했거나 작성한 것을 없앴거나.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도 한 해도 아니고 무려 4년간씩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면서 고인지 고의라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달에 두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3005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줘버립니다. 용적률은 250%에서 무려 670%로 해줍니다. 연면적은 약 1만 2천평에서 3만 8,954평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짜리를 지하 7층, 지상 27층으로 확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박이 터져버리죠. 건축하는 데서는. 똑같은 부지에다가 건축을 위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기부 체납 면적은 당초 435평에서 전체 면적의 10%인 301평으로 확 줄여줍니다. 아니, 기부 체납을 하는 게 435평 하기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올려서 한 500평 정도 해줘도 될 텐데, 왜냐하면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오히려 300평으로 확 낮춰줍니다. 완전 특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대가를 받았으니까 두산건설은 성남FC에 3억 5천만 원을 보냅니다. 그해 10월에서 12월 홈 경기 때 두산건설 로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광고비였습니다. 로고 한번 노출해주고 3억 3천만 원,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2016년 4월 12일에는 홈 경기 두산 로고 노출 광고비로 무려 22억 원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노출 광고 하더니 갑자기 22억 원을 주면서 노출 광고를 해요. 같은 광고주인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자, 2015년대는 두산건설이 노출되면서 3억 3천만 원 줬는데 2016년에는 두산 로고 노출 광고비로 22억 원을 줬다. 뻥튀기죠. 자, 2018년에는 3월 30일 광고비로 또 11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회계법인은 2016년에서 2017년의 경우 두산건설의 광고비만 20억 원이 넘는다. 평년의 광고 매출이 1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한 해에 20억씩 막 쏴댄 겁니다. 여기에 또 네이버가 걸리네. 네이버 잘 걸렸다. 한번 봅시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40억 원 외에도 5억 원을 또 직접 지원을 합니다. 무려 45억 원이 건너가는데, 이 희망살림은 별도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워낙 이게 복잡해요. 희망살림이 뭐 하는 데냐면은 저소득층의 부채를 갚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살림에서도 돈이 또 사라집니다. 이를테면 2016년 8월 달에 성남FC에 부실채권 매입 이후로 10억 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희망살림 부실채권 매입이라고 신고한 10억 원은 성남FC 입출금 내역에 롤링 주빌리 로고 노출 광고 대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실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서민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졸지에 이 돈이 성남FC로 넘어간다. 재밌죠?
완전히 엉터리 같은 회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2016년 10월에는 부실 채권 매입을 이유로 성남시에 2차례에 걸쳐서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입금했는데 누구한테? 성남시에 입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살림 측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성남FC가 성남시로 기재됐다면서 국세청 공시는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성남FC에 주고 성남시에 줬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두 건이 공교롭게도 둘 다 거짓말임을 볼 때 목적이 다른 데 있죠. 돈이 다른 데로 흘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지원은 성남시 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네이버는 성남시에다가 덤태기를 씌우면서 빠져버립니다. 자, 네이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여기에다가 분당 차병원, 현대백화점 등등이 또 여기 끼는데 수법이 다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2015년에서 2017년에 상여금이 총 12억 원이 지출됩니다. 명목은 스폰서 유치 성과금인데 전체 금액의 10%를 성과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요 지불했던 때도 역시 문재인하고 경선 중이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으로 나가긴 나가가지고 다시 이재명한테 들어가지 않았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몽땅 다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해놨지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남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남시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성남시장은 성남FC의 구단주가 돼가지고 이것을 몽땅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출금 내역이 시사저널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 여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가운데 공익법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희망살림입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희망살림은 뭐하는 곳이냐? 네이버로부터 지원받은 40억 원 등등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 부채 지고 있는 거 이것을 갚아주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채권을 상각시켜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이버에서 40억 원을 받아가 39억 원을 성남FC에 보내버립니다. 이야, 정말 그렇게 좋은 일 하기로 했다가 결국 40억 원 중에 39억 원을 성남FC로 보내버려요. 자, 성남FC로 갔던 돈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밝혀낼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이 희망살림은 지금은 롤링 주빌리라고 불리는데 희망살림이 롤링 주빌리로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사단법인 롤링 주빌리와 비영리단체 주빌리 은행도 현재 한 몸처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들어오는 기부금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40억 이러던 데서 그 이후에는 2017년 5,200만원, 2018년 1,050만원, 2019년에는 840만원, 2020년에는 6,140만원, 2021년에는 1,890만원, 40억 이런 단위를 다루던 데서 1,000만원 단위로 기부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재명이 성남시를 떠나버렸잖아요. 자, 이 희망살림이라는 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는 롤링 주빌리인데 여기서 과세당국의 부실 신고도 도마에 오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있는 게 2018년 8월 달에 성남FC에 10억 원을 지출하면서 목적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부실 채권 매입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뭐냐? 돈은 성남FC로 주면서 어디에 썼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10억 원 썼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이 부실 채권 매입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이게 채권 회수 업체로 넘어갑니다. 그 채권 회수 업체의 부실 채권을 사주게 되면은 바로 원래 빚지고 있던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는 효과가 나죠. 그런데 그 10억 원을 그쪽으로 썼다고 기재하고는 실제로 돈은 성남FC로 넘어갑니다. 2016년 10월에는 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성남FC가 아닌 성남시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때도 명목을 뭐라고 달아놓느냐면은 부실 채권 매입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살림이라는 그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희망살림 명의로 무려 20억 원이 서민들의 부채 탕감에 쓰였다고 기록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성남FC 또는 성남시로
이 성남시도 기재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성남FC로 홀라당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성남FC에서는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좀 이따 밝혀질 것이고, 일단은 성남FC가 그것을 꿀꺽 먹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입출금 내역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말로서 입으로 떼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판사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혐의가 거의 100%예요. 이재명 이번에는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하여튼 이 성남FC에 대해서 이제는 경찰의 선보다는 검찰의 선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일단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것을 수원경찰청으로 넘어갔죠. 그 수원경찰청을 관장하는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전부 다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파헤쳐질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맛배기로 한 개가 이렇게 덜컥 튀어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건 가지고 엄청난 자료들이 생산돼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몽땅 가져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가면은 이건 마치 수사관이 된 듯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었는지, 제3자 뇌물을 줬는지, 이번에는 진짜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당선될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껴입고 있던 방탄조끼보다 더 든든한 방탄조끼를 한 개 더 껴입는다고 이재명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게 무슨 놈의 방탄조끼가 되겠느냐. 일단 지원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의 심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설마 야당 당수를 잡아가겠냐.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나라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당수고 나발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제 욕심만큼 그렇게 쉽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터져나오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음 건에는 좀 더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